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래픽 잠깐 보고 가시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모조리 다 준비해봤습니다. 갤럽 조사고요. 5월 둘째 주 파란색의 긍정평가라는 거 다들 아시죠? 52%였던 긍정평가가 어제 발표된 7월 첫째 주 금요일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52에서 37%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저렇게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의 이런 내분이나 이런 것도 한몫 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러니까 내분 이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분은 그거보다는 인사 문제. 왜냐하면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평가를 했던 이유들을 쭉 물어봐요. 근데 네. 물어보면 네. 가장 먼저 나온 게 인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서 국민들이 이건 좀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이제 주요 인사에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비선으로 불려지는 본인과 가까운 분들이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직책을 맡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당선이 됐고 그걸 가장 잘할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분을 뽑았는데 실제 이분이 하는 걸 보면 실제는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부정평가 이유 중에 인사 관련된 게 25%로 가장 높게 많습니다.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좀 바꾸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이제 스포트라이트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인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국민들 인식 속에는 이게 좀 공정과 상식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구나. 예. 기대감이 클수록 반대로 그 부정적 평가도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을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이게 심각하게 보고 이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본인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이렇게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 대통령 긍정평가가 지금 37%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40%대가 붕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을 한번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대가 붕괴된 것은 취임하고 나서 1년 10개월여 만에, 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만입니다. 네. 박성규 위원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취임 2개월 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지난번 대선이 유례 없이 치열한 대선이어서 그야말로 반쪽이 났거든요. 예.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얻으면서 0.73% 차밖에 나지 않았던 것은 대략 뭐 한 목포시 정도의 인구 차이밖에 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율 이하로 갔기 때문인데 추세를 보세요. 갤럽 같은 경우에 4주 연속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건데 53% 고공을 2주 찍은 뒤에 내리 조금씩 하락하다가 이제 완전히 크로스가 난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했는데 저게 지지율이 49%를 긍정하고 37%가 부정이었을 때 나올 얘기예요. 이게 그 대선 때 지지율 네, 정도밖에 네. 안 되지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오차범위 밖에서 뒤집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좀 안이해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엄중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30%대가 되면요. 네. 정책 수행에 대한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도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게 30%대예요. 이게 물론 아직 30% 후반이라서 좀 그런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20%를 앞에 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 국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지지율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물론 되지 않아야 되겠고 예.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두 달이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학원 등록했는데 수능 성적 걱정하느냐. 예. 그 좀 여유를 갖고 이 정책들이 반영되는 시간을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민심의 향배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세대 계층의 영향. 여기에는요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여당의 내부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갤럽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다음 주쯤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향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이 이준석 사태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른데 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상규 위원께서는 세대별 이제 지지율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요.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많은 이유 가운데 인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잖아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대통령실 지금 뭐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냈습니다. 뭐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을 하고 국민만 보고 간다는 건 달라진 점이 없다. 뭐 지지율은 들여다보고 있고 신경도 쓰고 있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인사가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인데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상황 파악이 잘 되고 있나?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통령실은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네. 즉 정책만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결국 대통령실은 궁극적으로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정치를 하는 곳이 뭐냐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를 맞춰서 국민들에게 뭔가 감동을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이런 일체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단적인 예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벌써 2번이나 낙마를 했고 아직 세 번째 장관은 아직 이제 추천도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실에 과도하게 지금 검찰 출신들이 많다.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실에 정치권 인사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민감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해본 분들은 여론조사 가지고 있는 이 민감도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감이 오는데 문제는 이 다른 공무원이나 검찰 하던 분들은 이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아까 박상규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지지도에 따라서 이 어떤 공무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다음 국정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국정 동력이거든요. 국정 동력.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개혁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아니 뭐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예. 그거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하면 그 힘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저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왜 나오는지 본인은 능력 위주로 한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더 어쩌면 다가갈 수 있는 인물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뭐 대통령실에 친인척이 있다,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이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을 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유 뭐 법대로 문제가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왜냐? 예전 정권에 비교를 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거를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절감을 하고 인사 문제에 대한 큰 변화를 지금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저는 이 반등의 모멘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